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부산 판세도 이제 그 급변하고 있습니다. 야, 부산에 이제 그 지금 여론이요 상당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고전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민심이 바닥부터 서서히 이제 그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이제 그 세 가지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문재인의 등판 이게 아주 아마 악재일 겁니다. 문재인이가 이제 파란 잠바 입고 등장해가지고 배재정이나 도와주면서 윤석열 정권이 내 70평생 제일 문제가 많다. 이러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갑자기 문재인 5년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해야 되는데 잊혀진다 했더니 또 나타났네.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러면서 보수층이 뭉치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또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부산에 기한 가가지고 고금에 있었죠. 그러면서 나는 염종석 부산하면 최동원 염종석이에요. 염종석처럼 우승하고 본인 스스로 완전히 너무 희생을 했거든요. 나는 이번 승리에 모든 걸 염종석처럼 바치겠다. 이러면서 부산을 한 바퀴 도는 한동훈을 좀 밀어주자. 이게 두 번째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가 물어본 거는 전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떤 분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 부산에 오가 떡볶이 팔아준 것만 해도 얼마인데 우리가 밀어줘야지 이러더라고 전부 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 부산에 어떻게 보면 은혜도 입었죠. 대통령이 된 게 부산이 전적으로 밀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부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부산이 세 가지 이유로 민심이 급변하는데 저는 부산에 가장 관심 있는 지역 하나를 꼽아보라. 이러면요. 주저없이 이제 남구가 중요합니다. 부산 남구를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산 남구는 처음으로 갑하고 을이 합쳐져 버린 거죠.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두 개가 합쳐져 버린 거예요. 남구 갑, 남구 을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남구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두 번째 남구가 중요한 게 부산에 민주당 현역이 3명이 있잖아요. 3명이. 바로 이제 북구 갑에 보면 전재수가 있죠. 전재수. 여기는 이제 서병수 시장이 나갔습니다. 서병수. 그리고 이제 최인호가 있죠. 최인호. 부산 사하갑을 할 때 사하갑 최인호. 여기는 이제 같은 부산대 총학시장 선후배 부산의 경제부시장이었던 이성권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이게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현재 전재수 그다음에 최인호 그리고 한 명이 있는 게 바로 박재호 아닙니까? 박재호. 이분이 민주당 3명 중에 하나입니다. 남구에 박재호.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현역이죠. 박수영. 차세대 제가 정치 리더 5명을 꼽아서 옛날에 방송도 했던 박수영. 저희 서울법대 선배인데 경기도 이제 부지사까지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생과 윤석열 정권 1호라 봐야죠. 참모 1호다. 1호 참모. 여의도 연구원장도 하고 정말은 이제 경력도 화려하지만 능력이나 대단한 이런 데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영 현직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박재호 현직 민주당이 맞붙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따오면 민주당 한 명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날아간다. 그 점에서 그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근데 문제는 여론도요. 진짜 이게 박빙이에요. 지금 이제 여론에 워낙 우리 보수가 과소 표집되다 보니까 저는 여론이 이게 다 믿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상당히 박빙인 거는 분명해요. 박재호도 지역 관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이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어요. 박재호가 이제 뉴스핌
뉴스필미 가장 최근의 조사입니다. 박수영 46.5, 46.5. 그다음에 그 박재호가 44.6, 44.6. 이 말은 이제 2%. 근데 박빙이에요. 박빙이에요. 그만큼 이게 민주당 여론이 이제 일단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역 3명이 좀 재선 의원들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현재 판세는 약간 앞서 있지만 상당히 박빙이다. 이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남구를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박재호 후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좌파들이요, 워낙에 위선적이고 자기 내로남불 이런 게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선적이에요. 지금 실제 이제 박재호 이분이 자기 스스로 발언한 걸 이게 엄청 뒤집어 버린 이런 위선적인 행태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1번으로 제가 촉구합니다. 자, 박재호 의원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워낙 고발을 많이 하니까. 지금 이제 오늘요, 장성철이라고, 제 친구 장성철이가 이제 박재호가 선거운동하는데 딸들이 소복을 입고 불쌍해 보려고 소복 입고 선거운동 하더라. 그 유명한 김현정 쇼에서 많이 보잖아요. 방송에가 박재호가 팔팔 뛰면서 고발하겠다고 지금 이게 고발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게 선거전이 치열한데 제가 이제 소복 입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박재호 이제부터 질문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고. 우리가 검증은 알 권리 필요하니까. 박재호. 자, 첫째, 박재호 올해 이제 너 65세죠. 박재호 65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뭐라고 했느냐? 박재호가 이제 59년생이니까 65세 맞죠? 이거 고소하면 안 되니까. 근데 박재호가요, 2016년 5월 13일 8년 전이죠. 그때 유튜브 김어준의 파파이스, 야, 또 털보 유튜브 나왔네. 김어준의 파파이스, 여기에 박재호가 나간 거예요. 나갔어요. 그때 이제 남거리에 처음 출마해가지고, 그때는 남구 가버리니까 어리죠. 근데 이때 뭐라 했냐? 김어준이가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쭉 해서 대통령 해볼 생각입니까? 이랬더니 박재호가 쭉 하기는 뭘 쭉 해요.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 주위에 도와주던 수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선배들 많이 보잖아요. 65세 넘으면 국회의원 또 할 거라고 사는 것도 우습습니다. 65세 넘으면 국회의원 또 할 거라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이러니까 김어준이가 노욕입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 넘어 국회의원 하려면 노욕입니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박재호가 노욕이죠. 65세 이상 넘으면 국회의원 하려면 이게 노욕이죠. 젊은 아들도 젊은 사람들도 커야 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커야 할 거 아닙니까? 65세 넘은 자가 국회의원 하면 이게 노욕이죠. 노욕. 그래서 저도 다음에 더 큰 도전을 2번 하고 말려고 합니다. 2번 하고 말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이거 보니까 갑자기 유시민가 생각나네. 유시민도 60 넘으면 뭐 내가 썩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자리 하면 안 된다. 이런 망을 한 적이 있는데, 박재호, 당신도 65세 넘으면 이게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며. 왜냐하면 이게 젊은 아들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65세 넘으면 국회의원 하려면 이게 노욕이다. 늙은 욕심, 노욕이다. 이랬잖아. 근데 지금 65세잖아. 왜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좌파들의 위선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새까맣게 거꾸로 하는 거, 전부 이게 과거에 자기 발언이 현재의 자기를 잡는, 그게 조국의, 과거의 조국이 지금 조국 잡는, 이적이 과거의 이재명 발언이 지금 이재명을 잡는, 이게 바로 박이네요. 과거의 박재호가 지금의 박재호를 잡는, 이게 바로 이제 박 아닙니까? 자, 첫째, 박재호 후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때는 발언했는데 왜 65세인데 노욕인지 아닌지,
왜 하는지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된다. 첫째, 제가 공개적으로 검증을 촉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재호한테 제가 공개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옛날에 이재명이 가요. 이재명이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구속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했죠. 이 표결은 원래는 이제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공개 안 하고 표결하죠. 나 이재명이 구속된다 안 된다 이게 표결하잖아요. 이재명이가 이제 국회에서 두 번 표결했죠. 한 번은 이제 국회에서 부결돼 버려 가지고 구속을 못 시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이제 통과됐죠. 통과가 됐는데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구속할래 안 할래 체포 구속 동의안에 대해서 두 번 표결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양심에 따라 비밀로 해야 됩니다. 비밀로. 그런데 박재호, 너 이재명이 첫 번째 표결할 때 페이스북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박재호가 뭐냐? 부결에 투표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에 투표했습니다. 이 말은 개딸들한테 아부하려고 너 그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개딸을 잘 보이려고 내가 부결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너 밝혀버렸잖아. 이게 국회의원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야. 개딸들한테 옛날에 고민정에도 그러고 나도 찬성 안 했습니다. 나도 부결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밟기처럼 양심을 팔아먹는 너 지금도 이재명이 그렇게 너 이재명 완전히 개딸 치명이야? 완전히 이재명 빠야? 박재호 이걸 밝히십시오. 왜 비밀로 된 걸 부결에 투표했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밝힌지 이게 이재명과 개딸들 점수 달라고 한 건지 이걸 부산 시민들 앞에 그 이유를 분명히 두 번째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증. 세 번째 박재호에 대해서. 박재호가요. 대선 앞두고 이제 2022년입니다. 그때 부산시당의 위원장을 한 것 같아요. 박재호가 2022년 한참 이게 대선 앞두고 그때 기자회견 했는데 뭐냐?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우리 유명한 녹취록 있잖아요. 가짜. 완전히 야 조우영이 불러 커피 한 잔 먹고 가. 커피 한 잔만 타주고 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런 가짜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하고 신앙님. 그리고 신앙님이 책을 갖다가 그에게 사준 이런 우리 조작 사건 알잖아요. 이걸 녹취록 가지고 박재호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녹취록 봐라. 신앙님이 하고 김만배 녹취록 봐라. 윤석열이가 대장동의 몸통이야. 윤석열이가 수사nel이 된 거야. 이렇게 기자회견 했잖아요. 자, 이거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게 가짜 드러났는데 당신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가짜인 거 인정합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부산 시민한테 밝혀야죠. 당신이 가짜 기자회견을 했으니 지금은 아니다. 팩트가 나도 속았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도 윤 대통령이 커피 한 잔 타주고 근데 무마했다 하든지 이걸 분명히 밝혀라. 분명히. 이걸 세 번째로 또 이게 촉구를 합니다.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 더 볼까요? 네 번째. 너무 많아 이 박재호가. 네 번째. 박재호가 이 말 했는지 안 했는지 2021년입니다. 2021년. 그때 부산에서 아마 이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한 것 같아요. 2021년에. 아마 이낙연 때인지 이낙연 현장 최고회의. 그때 박재호가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회의에서 뭐랬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조선중앙동아일보와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신다.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시는지 한심스럽다. 야, 나라 걱정하는 게 한심스럽냐? 박재호? 아니, 나라 걱정 안 하는 게 한심스럽지. 나라 걱정하는 게 한심스러워? 그리고 이게 채널A TV조선만 보고 조중로만 본다고
부산 시민이 한심스러워? 다시 한번 이게 이야기해봐. 이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도 부산 시민들이 한심스러운지 아닌지 이거 이렇게 분명히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건 이게 좀 옛날인데 부끄러워요. 옛날에 그 박재호가 2020년 이야기인데요. 네. 옛날에 그 페이스북에 이거 다 알 겁니다. 신문이 다 보도돼 가지고 2020년에 박재호 페이스북에요. 성인물이 아동 그 성착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기만 보고 소지만 하게 1년 이상 징역입니다. 1년 이상. 근데 자기가 그 페이스북에 성인물이 게시됐다가 물론 이제 그 10분 뒤에 아마 이게 삭제했다. 이렇게는 하지만 이게 게시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또 이게 뭐 보좌관 탓이든 어쩌든 하지만 이게 누가 했든 보좌관이 했든 본인이 했든 그 페이스북에 성인물에 왜 올려놓냐고. 본인이 했으면 이게 석고대자하고 보좌관이 했으면 보좌관 잘라야지. 그 성인물을 보니까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올 거 아니야. 이게 아동 착취물이 왜 올라오느냐고. 그러면서 이게 당연히 윤리 특위까지 하면서 성착취물이 10분 올라와. 제가 맡은 재판 중에는 하루도 안 됐는데 몇 시간 있다가 삭제했는데 징역 받았어요. 그만큼 이게 큰 죄입니다. 소지하는 것만 해도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그 박재호 의원께 워낙 고소고발을 많이 하니까 진짜 이게 제가 팩트를 체크해서 이렇게 질의를 던진 거예요. 아니면 분명히 반박하시고 뭐 고발하시든지 분명히 저는 이게 기사나 팩트를 다 보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정리하면 당신이 65세 넘으면 이게 노역이라고 안 한다더니 당신에게 65세인데 나온 게 노역인 거 아닌가? 과거의 김어준 발언 이걸 이렇게 해명해봐라. 이게 첫째 촉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대장동 개발이 윤석열 대통령 몸통이다. 이것도 이게 신앙님, 이것도 이게 해명해 보시고, 그다음에 부산 시민들이 나라 걱정 많으니까 TV조 채널 A 한심스럽다. 이 발언도 한번 해명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아동 착취물 10분 올라온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이재명하고 이게 잘 보려고 나는 이게 이재명 구속에 부결했다. 이걸 이게 올려서 양심을 팔아문 이런 게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산 시민께 남구 주민께 한번 똑바로 해명해 보시라. 이렇게 저는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